안녕하세요. 더 블루뮤직입니다. 우리 음악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도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오도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연주장에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쓰인다고 얘기하는 이론들이나 아니면은 강의들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도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연주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음악 연주를 함에 있어서 오도권은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할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도권을 말로만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선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오도권이 정말 연주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공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도권이란 것은 우리가 음악을 하는 것은 화음 진행의 연속이자 멜로디 진행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화음 진행은 이미 미리 작곡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멜로디든 아니면 화음이든 그 미리 정해진 것들에 의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코드 모션, 이미 화음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죠. 코드 모션 혹은 코드 프로그레이션, 그러니까 화음 진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코드 프로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코드 모션 중에서 많은 코드 모션들이 곡을 연주할 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딸림 화음, 그러니까 5도 화음에서 으뜸 화음으로 진행하는 5도에서 1도 진행, 그러니까 종지법이라고 하죠. 케이던스 혹은 카텐자라고 얘기하는 종지법의 코드 모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도권은 으뜸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코드 그림을 코드 프로그레이션 그림을 보면은 우측으로는 5도 상행 C, D, E, F, G 이렇게 이어지죠. 좌측으로는 5도 하행으로 해서 하나의 원을 이루고, 그 원 안에는 총 12개의 코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도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화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화음은 완전 4도, 완전 5도의 화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화음들을 통해서 그 나란한 조, 또 그 화음과 관계되는 다른 어떤 조, 이런 것들을 오도권 사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도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이버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출처는 아래에 밝혀두었습니다. 이 오도권에 대해서 네이버의 박필러 음악 용어 사전에는 5가지의 기능들을 오도권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오도권을 보자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으로는 5도 상행을 하고 있죠. C, G, D, A. 좌측으로는 5도 하행을 하고 있습니다. C, F, B 플랫. 그래서 이 5도권들의 이 5도 하행들을 보면은 이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종지법의 관계로.
그리고 이것은 C에서 F는 실상 우리가 사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C에서 하행으로 보자면 5도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 원을 5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5도고 왼쪽으로 가도 5도죠. 자, 이 B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B에서는 이 부채꼴 모양 안에는 으뜸음을 C로 했을 경우에 C와 관계되는 몇 가지 이제 화음이라든가 조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G를 보자면 G는 C의 도미넌트 기능이죠. 그리고 F는 C의 버금달림 4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C와 나란한 조, 그러니까 조표는 같은 단조인 거죠. C는 장조, A는 단조. 그런데 C와 A의 관계는 샵이나 플랫이 없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조의 성질이 다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G와 E는 나란한 조 관계인데 샵이 하나가 있죠. F는 D와 나란한 조 관계이고 플랫이 한 개 있죠. 그래서 이 C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딸림화음, 왼쪽은 버금딸림화음. A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른쪽은 딸림화음, 왼쪽은 버금딸림화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가 A의 왜 딸림화음이냐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여기서 설명하는 이 마이너는 자연 단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7으로 본다면 과성 단음계가 되겠죠. 그 이론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에서는 G를 기준으로 해서 DA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반대로 보면은 CF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같은 5도 계통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A와 같은 맥락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 5선에서는 샵, 플랫이 붙는 순서를 나타낸 거죠. 하나가 붙을 때는 F, 두 개가 붙으면 C, 세 개가 붙으면 G, 이런 순서로 붙게 되죠. 그리고 플랫은 처음에 하나가 붙으면 B, 두 개가 붙으면 E, 세 개가 붙을 경우에는 A, 이런 순서로 붙게 되는 거죠. 자, 다음 D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것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C가 기준 으뜸화음 됐을 경우에 G는 도미넌트가 되죠. 5도 화음이 되고 F는 4도 화음이 되고, 그래서 기능으로 본다면 C는 타닉의 기능이고 G는 도미넌트의 기능, F는 서브 도미넌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G를 기준으로 본다면 G는 으뜸화음이 될 것이고, C는 서브 도미넌트, D는 도미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에 관해서는 E의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는 상호 대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호 대리 관계는 아무래도 대리 화음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도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마침 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가는 이 마침꼴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죠. 마침꼴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 제일 마지막에 음악의 제일 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4마디로 된 작은 악절이나 8마디로 된 큰 악절, 혹은 뭐 16마디의 큰 악절도 있긴 하지만, 이 4마디, 8마디, 16마디 단위로 해서 끊임없이 마침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가 C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G7에서 C로 가는, G7에서 A-로 가는, 혹은 G7에서 E-로 가는, 이걸 전부 다 마침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침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맞춤골이 그 음악 전체적으로 어떤 생동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음악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움직임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동요에서 보면은 G7C, G7C로만 이루어진 동요들도 제법 있죠. 그것은 그만큼 G7에서 C로 가는 그 이동이 가장 음악에서는 기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움직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즈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251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이 얘기를 하죠. 이 251도 결국은 오도권의 기초 이론한 거죠. 아까 보았던 그 오도권 사이클을 보면은 5도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D 마이너, G, C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D 마이너는 왜 마이너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D 마이너는 C에서 보았을 때는 그 C의 다이어토닉 코드 내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오도권에 기초한 이론에서 그 오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음의 이동이죠. 저음의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밴드에서 얘기하면은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5도로 큰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선율 악기들은 강진행과 약진행을 반복하면서 오도권과 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도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머니 코드란 진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니 코드는 70년대, 80년대의 음악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 머니 코드는 5도의 진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D 마이너에서 G로 가는데 왜 5도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행으로 본다면 5도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머니 코드라는 것은 예전에 이런 그 5도만으로 진행을 한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음악들이 크게 히트를 했었죠. 그래서 5도로 쓰는 곡들은 히트한다. 결국 상업성 음악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버니 코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키가 C 메이저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E 마이너에서 A 마이너로의 5도, A 마이너에서 D 마이너로의 5도, D 마이너에서 G, G에서 C, C에서 F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도로 이어지는 것을 모니 코드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히트곡하고 연관이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도권은 서양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죠. 이 5도에서 모든 그 서양 음악의 기본들이 만들어지고 5도가 서양 음악의 바탕이 돼서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주권에서 5도권은 정말 중요할까 하는 문제가 오늘 이 그 강의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연주상에서 5도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도권을 알고 오도권을 내 연주에서 적용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연주자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음정 계산할 때 단 2도니 뭐 장 3도니 완전 5도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음정이 음악에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죠. 음정을 계산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음정은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어떤 음악 교재를 만들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도권도 그렇게 음정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오도권을 정말 내가 나중에 어떤 즉흥 연주에 즉흥 연주를 공부하겠다 아니면 어떤 재미난 뭐 화음 진행을 공부하겠다 할 때에는 오도권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 오도권은 음악 이론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도권에 대해서 오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연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